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주성현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정진우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묵 1, 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사업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판 장비 사업과 매대 입간판의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중랑구 예산 편성 주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중 주민들이 뽑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거 환경과 도시 경관의 개선입니다. 문화의 질이자 도시 품격에 척도라 할 수 있는 거리의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간판이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두드러져야 돈벌이가 된다는 식의 상인들의 경쟁 심리로 가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눈에 잘 띄는 원색의 간판을 세울까를 궁리할 뿐 도시 경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화면을 보시다시피 선진국은 간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에 각 도시마다 컨셉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의 경우 무분별한 고층 건물 건설로 인해 역사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네온사인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은 타임스퀘어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간판에 깜빡이는 조명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맨하튼 5번가에서는 돌출형 간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간판의 역할은 업소에 대한 홍보 수단인 동시에 도시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도시 전체의 미관을 개인적인 이익보다 중시하고 있기에 간판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차 유럽이나 해외를 갔을 때 도시 경관이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간판의 색과 글씨체를 건물과 조화롭게 하여 간판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규격이 크고 화려하고 노후된 위험 간판을 정비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입체형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009년부터 15년째 상가 밀집 지역의 큰 대로변을 우선 선정하여 전년도까지 3,000개소의 간판을 교체하였으며 집행된 금액은 약 73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 사업은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산이 많이 집행된 자치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선 사업을 해야 할 구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새롭게 정비하는 간판 수량만큼 불법 간판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업의 개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다시피 간판 개선 전후 사진을 보면 전후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설치된 건데도 정해진 규격보다 크게 설치되어 불법으로 간주되어 변경해야 할 간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간판과 비슷한 디자인에 LED만 추가하여 낮에 보면 간판 사업 전후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업소의 특성을 살린 LED 입체형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한다는 사업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간판 개선 사업이 일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각 업소의 간판이 정리정돈되어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 도로변, 구역별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중랑구 전체가 붕어빵처럼 디자인이 똑같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은 의원이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예시처럼 구역마다 특색을 살리고 간판의 디자인을 건물과 조화롭게 하여 좀 더 아름답게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별로 컨셉을 정해 구간만의 지역 특색이 돋보이게 하고 구간 내에서는 컨셉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중랑구만의 특색을 살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중랑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을 위해 우리 구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작은 물론 간판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지원 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간판을 바꾸고 몇 달 후 폐업을 한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A 업소의 경우 2022년도 초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새로운 B 업소로 몇 달 후 업종을 변경하였으며 C 업소의 경우도 간판 개선 사업 후 새로운 D 업소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들은 업소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조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는 업소를 위한 사업인지 간판 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간판 개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규격에 맞는 간판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점주나 간판 사업자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점주가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간판이 규격에 맞지 않아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시 설치하는 일은 지양해야 하며 구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돌출 간판 제거와 경관을 해치고 글씨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된 간판을 먼저 간판 개선 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간판 개선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상권과 골목 등에 방치되어 있는 매대와 입간판에 대한 정비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과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그만큼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랑구는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연에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골목 정비를 통한 보행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는 상권과 주민 안전이 발걸음처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관이 한 마음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중랑으로서의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장님, 골목시장 양쪽 매대에 입간판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보행자와 차량 이동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건립 시 침수 피해 대응 방안, 안전대책 및 복구 비용 절감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장님과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랑구 주민욕구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도 중랑천 체육공원 시설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세대별로 신설이 필요한 체육시설로 29세 이하는 테니스장, 농구장, 그리고 30에서 50대는 생활체조광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리고 60대 이상은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6년까지 3개소의 체육센터를 조성하고 각각 구비 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중랑천 둔치 내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5면의 테니스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법 제33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시설의 점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치에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보관소, 운동시설물이나 카페 같은 판매시설물들이 설치될 수가 없지만 주민 편익을 위해 공공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랑천은 매년 홍수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복구 비용만 13억 원이 들었으며 특히 정년도에만 집중호우로 인해 6번이나 침수되어 시설물 복구 비용으로 7억 6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1년 광주 황룡강변에 200원을 들여 조성한 파크 골프장은 개장도 하기 전에 9억 원의 복구 비용이 들었으며 동대문구 파크 골프장의 경우도 중랑천의 범람으로 수천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위험보고서에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 1위로 기상이변이 꼽히면서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대응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탄소 중립 사회로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에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물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잦은 홍수로 시설물이 피해가 잦을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침수 피해로부터의 대응 방안과 안전대책 및 복구 비용 절감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중랑구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후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매년 기후위기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보수와 유지비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에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침수의 피해가 없는 곳에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설치되는 체육시설물들이 중랑천 둔치에 집중이 되면서 때론 주민들에게 중랑구 체육시설 확충 방식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은 때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장자와 붕어 이야기를 교훈 삼아 구청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며 때를 놓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중랑구를 더불어 살기 좋은 따뜻한 중랑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하는 적극 행정의 구현으로 구청장님이야 전 직원, 구의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이제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모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미축제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까지 성실하고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영기 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담당 소방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방국장이 또 답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간판 정비 사업과 중랑구 체육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소방국장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지금 그 문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그 간판 정비 사업의 문제점 저희들이 대부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대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건물이나 거리 등 그 기초적인 인프라를 전부 바꾸는 것은 재원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간판 정비는 그 작은 예산으로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을 저희 중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물량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이은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간판 개선 가이드라인이 적정하냐, 그리고 개선 전과 후의 그 사업 성과가 타당하냐,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 부분은 저도 들으면서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는 소방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판 개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해 가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먼저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의 여러 가지 현황과 고민할 지점 또 문제점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장기적인 그 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또 소방국장에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국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중랑천 그 둔치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주민들 그 이용 공간으로 저희들이 공원으로 씁니다만은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여름 그 침수 피해가 항상 저희들이 피해갈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절적으로 우기를 6월, 7월, 8월 정도의 그 우기를 항상 겪으면서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할 때부터 또 관리할 때
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감안해 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우기에는 이제 이거를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한계를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랑천 둔치의 체육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에. 저희가 가진 게 물론 공원하고 녹지가 한 40%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제 이 야산의 공원 지역과 산과 강인데 중랑천이 가지는 이 공개 공간으로서의 그 의미가 너무 커서 그거를 과연 그러면 우기 한 2개월 정도 그거의 침수 피해를 우려해서 그냥 그 가서 보고 보는 공간으로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침수가 되더라도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거기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한 10개월 정도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이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이제 우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불가피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체육시설 설치나 그 관리에 있어서 그 침수 피해를 저희들이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시설 설치 종목이나 시설 설치의 수준 그리고 이제 관리할 때 그런 그 침수까지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그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국장이 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의 그 장기적인 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가진 지금 현재 중랑 구민을 포함해서 서울 시민들이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생활 인프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이제 체육시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사회체육, 생활체육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이제 주민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또 체육 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교류하고 이렇게 생활에 나가는데 체육시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나 중랑구를 포함해서 이제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현재 실태인데요. 중랑구도 이제 체육시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간만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 활용을 통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이제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 그리고 이게 중랑 천변까지 포함해서 공개된 공간이 있으면 전부 1차적으로 체육시설을 입지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을 지금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그 체육시설 면적은 전체 이제 25개구 중에 11번째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평균 정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각 종목별로 우리가 이제 생활체육 종목이 지금 29개 종목이 있는데 체육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체육 활동 공간, 체육 인프라를 더 늘려달라는 게 일관된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뜻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지금 확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공원 녹지 그리고 중랑천을 포함해서 이러한 공원의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중랑천 둔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5km 전체 체육 종목별 회장과 우리 공무원들 같이 현장을 다 그 답사하고 점검하면서 중랑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체육시설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이제 추가 그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중랑천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그리고 파크 골프장, 그리고 이제 테니스장 이런 그 평면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그 운동시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중랑 천변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제 주거 공간이나 이러한 공원 녹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고 그 공간만 생기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제 무기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주민센터를 지금 문화체육복합센터로 만듭니다. 물론 그 주민 센터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문화기 등과 여기에도 체육 기능을 같이 넣어서 체육 활동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면목 유수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기본의 이제 유수지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위로 이제 체육시설을 건설해서 그 상층부 공간을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다목적 그 체육시설을 거기에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면목 망우 다목적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서일대 주변에 있는 그 녹지 지역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다목적 체육센터를 밑에 그 바닥면 한 1,5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지역입니다. 여기에도 대규모로 다목적 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내 4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팩트 시티 유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우리가 그 공공 기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 기여 공간을 뭐로 쓸 거냐?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배치한다. 그런 방향에서 물론 문화와 복지에 필요한 공간은 또 거기에 배치를 할 겁니다.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동진학교의 경우에도 주민들과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한 그런 체육시설도 거기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대규모로 남은 땅이 이 중랑경찰서 경찰서 부지, 그것도 대규모 부지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문화시설과 함께 여기도 체육시설을 반드시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그 기존의 공간을 또 활용하고 아니면은 각종 개발 사업이나 또는 이제 기존의 공공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서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별로 지금 필요한 생활체육 공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체육시설 확대 계획이 중랑천이나 또는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있어서 그 체육시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활용의 한계나 문제점들, 과제들 이런 거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체육 활동도 그 저희들이 편안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주거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그 적정선을 찾아가면서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체육시설 확대 계획을 사업별로 진행해 갈 경우에는 그 후에 또 구체적으로 보고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간판 정비 사업과 중랑구 체육시설에 관한 이은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그 개괄적인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그 소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또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경규 국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머지 질문 내용 답변을 위해 김경섭 안전건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경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시 간판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단순 간판 교체 사업이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방향성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의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업소의 이미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도시 미관을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돌출 간판을 없애고 노후 간판 교체 등을 통해 태풍 시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개광고물 관리법에 적합한 크기, 개수 등 규격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건전한 간판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모두 간판 정비 사업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여겨지며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으로 간판 디자인 수준이 향상되고 규격에 맞게 교체되어 도시 경관이 개선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판 디자인이 특색이 약하고 획일적으로 보여지는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간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간판의 디자인적 요소가 가해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시 지역 특색 디자인 도입 및 디자인 개발 투자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방안으로 사업자 선정 시부터 산업 디자인 면허업체 또는 공공 디자인 면허업체를 선정하는 등으로 디자인 전문성을 높이겠으며 다음으로 묵동 장미 꽃빛거리 간판 개선 사업 시 간판에 장미 문양 및 장미 조명을 넣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설치한 사례처럼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 및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사업지별 테마거리 또는 특정 건물을 선정하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광고물 심의 시 간판 건별로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다시 한번 수준 높은 간판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 개선 후 폐업에 대한 방안 관련하여서는 간판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규정되지 않으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간판 개선 주민 신청 접수 시부터 1년 이내 폐업 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을 장기간 예를 들면 3년 유지해온 업체를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자인 요소를 강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대와 입간판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과도한 통행 불편과 가로 환경을 제외하는 매대 설치 영업 행위에 대해 가로 환경 기동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번 매대 설치 점포지와 면담 등을 통해 자진 정비 유도와 함께 단속 등 행정 조치를 통해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입간판은 신고 절차 및 설치 규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자진 정비를 하고 이와 병행하여 강제 수거 등을 통해 통한 관리로 쾌적한 거리 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 시 침수 피해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체육시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청장께서 조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는 설치 가용부지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중랑천 둔치에 다수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이라는 한계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시 둔치가 물에 잠기고 유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서울 일원의 집중호우로 우리 구 관내 중랑천 둔치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 7번 내지 여러 번 침수되어 체육시설 침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침수 피해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중 후에도 체육시설이 중랑천 둔치에 완전 고정되도록 바닥재 시설을 보강하여 유실을 방지하고 전도형 또는 가동형 펜스를 설치하여 유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체육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침수에 대비하여 침수가 예상될 경우 하천을 전면 통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 예 경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확충 및 하천 순찰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4억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중랑천 둔치 중화, 면목, 장평 체육공원 3개소에 CCTV 경고방시설 등 하천 예 경보 시스템을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시설 4개소에도 보강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중랑천에 체육시설 설치 시 하천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시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공하고 또한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훈 의원이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판 개선 사업에 관해서입니다. 지역 브랜드는 지역 전체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로 연결이 되기에 간판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각 업소의 특징과 지역 특성을 둘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의원은 간판 개선이 각 점포에 부착된 간판만을 개선해서는 그 효과가 미비하며 도시 및 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판만으로 업소의 상품을 홍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어 우리 중랑구가 앞장서서 홍보를 도와준다면 소상공인과 도시 미관이 함께 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보훈 의원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설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 말씀 주신 집행부의 계약하에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부서 간의 순조로운 협업을 통해 실현해 나아가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어떤 피해가 예상될지 모르는 상황에 중랑천 범람이 위험이 없는 장기 미집행 대형 부지나 봉화산, 용마산, 그리고 공원 녹지 등 활용할 수 있는 관내 적당한 부지를 몰색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보수와 유지 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고 안전한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